가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갈래복합 지문 두 번째 지문 자모사라고 하는 작품이죠. 자, 우리 수능 특강 지문 자체에는 이 자모사가 1수부터 시작해서 40수까지 첫 번째 수와 마지막까지 다 나와 있는데, 참고로 자모사, 얘들아, 자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나요? 근데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의 정신을 표현한 연시조 작품이고요. 자, 어머니라는 키워드, 효하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 연시조 작품.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윤리국이라는 작품 봐서 알지? 작품의 전수를 보면 좋겠는데 이거 다 하다가 지금 우리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수 몇 수를 선별해서 보는 식으로 일단은 좀 시간을 아껴볼까 하는 중이니까 1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조자료를 지금 다 펼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능 특강에 없는 지문 부분부터 같이 연결을 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6, 7, 8, 9, 10, 총 10수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솔직히 주제가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효의 정신 이런 것들 말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이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중, 조홍감이 라고 하는 작품을 너희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이 작품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잖아. 반중,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고사를 인용하면서, 조홍감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 원술의 삼국지에 나오는 원술이요. 원술의 회의 때, 원술의 파티 때 감을 하나 몰래 훔쳐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야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감을 굳이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거 먹고 가시 그래 라고 했더니 집에 계신 어머님을 드리기 위해서죠 라고 말했던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데 그 어머니께 다시 가져다 드리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자성어로는 풍수지탄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작품이 거의 뭐 연결 작품으로 같이 봐도 될 만큼 유명한 작품이라서 한번 먼저 언급을 해보고요. 자,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수부터 차례대로 보자고요. 내용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구절구절별로 할 얘기는 또 많이 있는 편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참고로 여기서 듣는다라는 개념은 예전에는 향기를 맡는 것이 보는 개념이었고 듣는 것이 시각적 개념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 자, 그런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떨어지는 개념이야. 가을날에 바람 불고 잎 떨어지고 있지, 그치? 오케이? 지금 뭐예요? 계절적 배경은 가을. 그리고 가을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이니까요. 근데 가신님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근데 가신님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녀석이네요. 이쪽은 자연사, 그리고 자연사의 특성은 뭐 하는 거야? 역시 계속 순화하고 계속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인간의 이야기들은 한번 떠나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 그치? 잔절이라는 것이죠. 한번 가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인생 2회차가 있고 인생 3회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대비를 사용했다는 거 바로 확인될 겁니다. 그쵸?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품 준 줄 아소서라고 말했어요. 자, 살뜰히 기르신 아이는 누구예요? 기르신 아이는 누구? 당연히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 자신에게 있어서 길러주신 분은 누구야? 어머니. 그쵸? 제목이 자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길러내신 그 아이가 어느새 옷에 품이 줄었다고. 옷이 작아졌다고요. 옷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그치? 옷의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컸다, 성장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뒤 이렇게 세월만 흐르고 있고 저는 나이 먹어가고 있네요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리신 부모님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쭉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수갑니다. 부른 배 골리 보고 나은 얼굴 병만 여겨. 뭐요? 부모가 하는 어머니의 특유의 자식 걱정이죠. 너희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외할머니 댁 가거나 할머니들이 특히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 얼굴이 하도 많이 먹어서 빡빡해졌는데도 아이고 우리 새끼 얼굴 홀쭉해진 거 보소 하면서 밥밥 고봉밥으로 먹이시잖아. 그치? 부른 배를 보고도 골리 보고 골았다라고 하는 건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프게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나은 얼굴, 그치? 혈색 좋은 얼굴도 병만 여고 혹시 또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못 먹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하면서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밤송인 쭈구렁인 채 그저 달려 삽니다 라고 말한 말이다. 자, 그런데 그런 시를 어느 시라고 밤송이 쭈구렁 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로 이 밤송이가 쭈구렁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 속담이 인용된 거야. 속담 중에 찌그러진 밤송이가 3년에 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쭈그렁 밤탱이 밤송이는 뭐라고 쉽게 말하자면 아름다운 건장한 훌륭한 그런 밤송이가 아니잖아. 근데도 3년에 간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잘 버틴다는 얘기. 그쵸?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통 약한 자식인데 오히려 그런 거잖아.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거. 그렇지?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밤송이가 쭈그렁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속담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속담을 이용해서 어머니 그렇게 걱정부터 하시던 당신의 아들 지금 이렇게 물론 몸이 막 건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병치레 하면서도 잘 살고 있어요. 참고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왜냐면 병이 많아서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병이 많으니까 병원에 오가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오가는 경우가 많아지니 병을 예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래요. 네, 아무튼 어머니가 그만큼 나를 걱정 많이 하셨었는데 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 오수 얘기 나오네요. 자, 반갑던 님의 그럴 서름 될 줄 알았으리 인 거죠. 이건 서리법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던 님의 이 서러움이 될 줄 알겠는가. 즉 어머니가 생전에 남겨놓으셨던 어떤 편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에게 서러움이 되고 있어요. 왜? 보고 싶으니까. 줄줄이 흐르는 정 상기안이 말랐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 죽이죠. 어머니의 글월이에요. 글월이라는 건 편지글. 근데 이 글월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줄줄이 흐르는 정이래요. 줄줄이 흐르는 정. 어머니 편지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쓰여 있겠지. 우리 아들내미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여자친구랑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몸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쓰셨을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가 뭐하고 있대요? 흐른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가지는 아부들에 대한 정일 텐데 이 정이 흐른다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지? 시각적 형상화라고 부르죠. 정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추상적 관념이잖아. 오케이? 근데 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한다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하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녀석은 좀 챙겨둘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그치?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정이 흐른다라고 말했다는 거 기억해 놓죠. 시각적 형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그치? 그리고 물론 우리가 문제를 볼 땐 선택지의 모습으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선택지에서는 추상적 관념의 모습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정이 상기는 아직이란 뜻이잖아. 아직 안 말랐구나. 안 말랐도다. 받들어 나체되이니 베이는 듯하여라. 자, 받든 건 뭐예요? 어머니의 글을, 그 어머니의 편지글을 보면서 흑흑흑 하면서 얼굴에 닥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베이는 건 종이가 너무 날카로웠나요? 그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죠? 여기에 싹 어머니의 사랑이 배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됐죠? 자, 아무튼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라고 말하며 12수 넘어갑니다. 자, 12수. 바리밥 남 주시고 잡순눈이 찬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오케이. 자, 바리밥 그리고 찬밥이에요. 요즘 세상이랑 좀 다른 모습이긴 해. 요즘에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해서 굳이 아들 좋은 거 주고 자기 자신은 나쁜 거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시대이 맞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선가,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나라 어디선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따뜻한 밥을 포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딱 그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서 접근해 주세요. 바릿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잘 담겨있는 공깃밥. 오케이? 그럼 따끈따끈한 밥이겠지. 근데 그거는 남을 주셨다는데 이 남은 누굴 말하는 거야? 남이 진짜 남이겠어? 아니지, 자식이지. 오케이? 자신이 드셔야 될 따뜻한 밥은 남을 주시고 이 찬 밥은 누가 먹는 거야? 잡수는 어머니가 있는 거지. 됐죠? 이러고 있고요.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두둑히 두둑히 그리고 본인은 얇은 옷. 자, 대꾸 보이죠? 대조 보이죠? 오케이? 대꾸와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얇은 옷에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았으라. 하지만 솜치마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분 솜치마 따뜻하죠? 하지만 이것은 보공이 되었대요. 보공이라고 하면 뭐냐면 수익,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있게 되는 마지막 그 말하는 거야. 생전에 이런 좋은 옷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회한의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됐니? 그리고 참고로 이 보공 같은 단어가 실제로도 그럼 뭐로 쓰일 수 있는 거냐면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맞다라는 확인사살용 시어가 되는 거겠지. 근거가 되는 시어야. 어머니가 현재 돌아가셨어요. 존재하지 않는. 보공이 됐다는 얘기는 관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요. 됐죠? 다음,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님이 계시온 듯. 그치? 안방에 어머니가 계시다 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불만 비치면 왠지 어머니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만 혹시 닫힌 창 밖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곳. 어렵죠? 산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할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16수였구나. 오케이? 16수. 자, 나는 불 켜진 방만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런데 어느샌가 계절이 아까 가을이 했다고 썼죠? 추위가 다가오는 중이야. 근데 추위가 다가오는 어디예요? 산속이죠. 잘 봐. 방은 어디야?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머무르던 공간. 됐지? 그러면 산속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혀있는 공간. 그럼 이 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돌아가 버리신 님의 어머니의 어떤 안타까운 정서를 무슨 중심으로? 촉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19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님? 뭐라고 써? 선생님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차이 나는 점은 없는 거야? 짝은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읽어내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중인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불 켜진 방. 자, 그러면서 추위가 이르니까 님을 어이할고. 그렇지, 어머니가 묻혀 계신 무덤가가 추워지고 있는데 어머니 추워서 어떡해?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수가 넘어가 볼까요? 25수. 배온 배 꾸미던가 꾸미하니 생시던가. 배온 배라고 되어 있는데 배는 중세국어의 바 플러스 이인 건 알죠? 그렇지? 어머니를 본 바가 꿈인가 꿈이 아니면 생시던가. 그럼 뭐예요? 꿈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인 거지, 그치? 이게 꿈에서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 어머니 얼굴을 봤어. 그래서 이날이 한 꿈 되어 소스라쳐 깨우고 가죠. 오케이? 어머 어디야? 하면서 일어난 거죠. 긴 세월 가진 서름 마음껏 하소하리라. 그치?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나는 하소연 하나로 바꿀 것 같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이런 거 봐봐. 지금 우리가 두 작품이 연결됐거든. 방금 우리가 봤던 송민곡 작품하고 이 작품에서도 25수가 있어. 자, 현실적으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안에는 이 꿈 장면이 없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 25수의 꿈 얘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꿈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제가 아까 꿈 얘기를 했었죠. 꿈은 뭐라고요? 이중정맥이라고요. 꿈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꿈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죠? 오케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이중적 소재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녀석 기억해보자. 그쵸? 자, 27수 넘어갑니다. 쭉쭉 가자.
가까이 곁에 가면 말로 맡을 무슨 냄새. 그럼 뭐예요? 어머니의 냄새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향기라고 쓸게요. 향기. 오케이. 이번에는 무슨 생각보다 후감이 나오죠. 참고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다양한 심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체크되죠? 어머니의 냄새, 마시어 배부른 듯 몸에 품겨 봄이 온 듯 코끝에 하마 남은가 때때로 맡아봅니다. 내 몸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 나는 때때로 내 몸 냄새를 맡아보곤 해. 엄마가 그리워서. 됐지?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고요. 후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였다. 이번엔 31수입니다. 31수. 비 잠깐 산 씻더니 서입김에 내 맑아라. 비가 내렸고요. 비가 내리고 나서 냇물의 흐름도 맑아진 거야. 좋아. 자연 배경 얘기한 거지. 열구름 뜨자마자 그조차도 부럽다. 열구름은 저기 지나가는 구름. 그러니까 방금 비 온 뒤니까 구름은 있겠죠. 근데 그 구름이 어느새가 흩어져 버렸어. 맘 선뜻 반가워지니 님 배운 듯 하여라.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구름조차 금방 사라지는 맑음의 상태야. 그런데 요 맑음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누구거든? 어머니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한 거야? 어머니를 본 듯한 데잖아. 자 이런 거는 유추를 잘해야 돼. 비가 내렸어. 냇물이 깨끗해졌어. 구름조차 없는 맑은 하늘이야. 전부 다 키워드는 뭐야? 맑음. 그리고 그 맑음을 보면서 화자는 뭐라고 생각해? 어머니를 본 듯하구나. 그렇지? 어머니의 성품이 그만큼 맑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체크해 주시죠. 됐나? 자, 계속 이제 2수 남았네요. 37수 합니다. 이 강이 어느 강인가이겠죠? 이 강이 어느 강인가? 압록이라 여짜오니. 그쵸? 자, 이 강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기는 압록이에요. 라고 대답한 거야. 이거 누구와의 대화? 어머니와 화자와의 대화겠죠? 그랬더니 고국 산천이 새로이 설어라고 치마끈 드시려 하자 눈물 벌써 굴러라. 자, 이 강이 그러니까 어머니랑 어디가 지나가는 길이었나봐. 어머니가 물어보셨지. 이거 무슨 강이냐? 이게 압록강이에요, 어머니. 했더니 뭐래요? 고국 산천이 설워라. 설었구나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이게 실은요. 만국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정인보의 이 시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고전 시가가 아니에요. 현대 시조입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트가 갈래복합이었단 말이야. 그치? 갈래복합이면 서로 다른 갈래가 2개 연달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작품이 송민곡이었어. 자모사가 가면 송민곡은 고전시가니까 얘도 고전시가일까? 아니죠. 현대시조예요. 오케이? 근데 가만히 작품을 읽어보고 있으면 정말 예스럽죠. 오케이? 이 정인보 작가의 작품인 이 자모사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고전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시라는 거 기억하자고요.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자, 만국의 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간도 이주민이라고 하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일제 탄압을 피해서 저 북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연변이나 이런 쪽에 살고 있었던 것이겠잖아. 그럼 어머니가 보고 아이고 우리 내 고향도 그립고 그지? 우리 고국도 그립고 하면서 고국 산천이 설어라고 말하는 거야. 만국이 하늘 말하는 것이다. 이거 잘 체크를 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되게 많은 정보가 노출이 된 거예요. 하면서 치마끈 드시려고 하니까 눈물 벌써 굴러라. 뭐예요? 이 만국의 슬픔을 온몸으로 어머니도 느끼고 계신 거야. 그치? 치마폭을 들어서 이제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눈물을 닦기 전에 눈물이 벌써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40수의 작품 마무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서러라 해도 아들도 딴몸이라. 아무리 서러워라 라고 말을 해도 아들도 결국에는 다른 몸이잖아. 그치? 무덤 풀 우근 오늘 이살 붙어있단 말인가 라고 돼있지? 자, 봐봐. 이것도 대립이잖아. 무덤에 풀이 우거진 오늘이에, 그치? 무덤에 풀이 우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뜻일 거야.
그렇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 살 붙어 있단 말인가 알아봤어? 이 살이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내재된 숨겨져 있는 말은 무슨 뜻인 거야? 어머니는 그쵸? 어머님은 무덤의 안에서 이미 살이 다 없어졌겠지. 풍화 작용되고 야 풍화가 아니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나 좀 알려줘. 이거 썩는 걸 뭐라고 하냐? 썩는 거 말하니까 너무 슬프잖아. 뭐라고 그래 그거? 네. 부패도 너무 슬프잖아. 야 좀 예쁜 말 없냐? 썩어 부패. 아, 맞는데 내 느낌 뭔지 모르겠음 이 사람들? 쓸 말이 없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쓸 말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살이 없어. 부패 작용. 근데 부패 너무 슬프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닌데. 슬퍼. 아무튼 그래 이따 생각나면 생각하는 걸로 하고. 무덤 안에서 그렇게 흙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오케이 됐다. 흙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흑화라고 할게요. 흑화라고 해서 흑화가 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뭐 어쨌든 어머니 바로 잘해야 돼요. 자 어머니는 무덤 속에서 살을 잃어버리셨지만 나는 이 몸에는 살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여전히 똑같아요. 대조. 대조의 표현법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살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뭐예요? 자책감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난 이렇게 너무나 잘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며 빈말로 서론 양함을 리나 믿지 마옵소라고 했었지. 빈말로. 이 빈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척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 되게 가슴 아픈 말이야. 빈말로 뭐 한다고? 서론 양. 무슨 뜻이죠? 서러워하는 척이란 뜻이죠. 양은 뭐만 하는 척이니까, 그지? 빈말로 서러운 척하는 것을 믿지 말아달래요. 그럼 뭐래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책망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 제가 아무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그치? 빈말이라고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이런저런 말을 해봐도 결국에는 어머니 앞에서는 빈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책의 정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 해석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오케이? 마지막에 빈말을 서러운 양 이 부분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빈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 잠오사 전체에 대한 얘기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 아무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썼더라도 결국에는 어머니에 대한 정성으로는 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일종의 감성 표현이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내용을 다 살펴보셨고요. 잠오사 2편, 잠오사 중에 한 10편 정도까지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있는 문제들의 세트 구성을 보면 첫 번째는 A 구절의 설명, 즉 화자나 임의 어떤 태도를 파악하는 선택지가 나와 있을 거야. 참고로 지금 1번 문제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아까 우리 송민국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달리면서 4번 보세요. 이미 화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된 상황을 화자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뭐라고요? 조물의 탓이로다.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죠? 기본적인 해석 문제를 낼 테니까 이 정도는 쉽게 풀어 헤쳐주길 바라면서 뭐 나머지 녀석들 오케이. 딱히 막 되게 어렵고 복잡한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전 시가가 나오는 건 뭐가 핵심이다? 해석이 다다. 해석이 핵심이다. 해석만 잘해도 80%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지. 송민국 부분은 그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 잠오사는 고전 시가는 아니었지만 시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현대 시조의 입장에서 고전적 특성이 많이 드러나 있었고 하나하나 구절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였습니다. 오케이? 나온다면 그 숨어있는 맥락 잘 파악하면서 여러가지 특성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나 이거 알아. 만약에 이 작품 잠오사가 수능에 나왔어. 그러면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푸는 거였고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어. 이게 중요했었지. 이런 것들이 잘 몸속에 녹아있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시험장의 그날 작품 제목을 보자마자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또 한번 바라고요. 자, 문제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 또 잠깐만 숨 좀 돌리고 나서 숨 좀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영상만 끊어서 갑시다. 왜냐면